안녕하세요. 모바일이라 두서없는 점 이해 부탁드려요. 저는 결혼 전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었어요. 저랑 맞지 않으면 그냥 만나지 않았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괴롭히는 선배가 있어도 퇴근 후에는 마주치지 않으니까 하고, 크게 이런 쪽에 마음을 쓰지 않은 성격이에요. 두루두루 친구도 많은 편이고 성격도 밝은 편인데, 결혼 후 제 자신이 어둡게 변한 것 같고 최근에는 급격히 우울증인가 하는 느낌도 받았고요. 원인은 시어머니라 생각하는데 한번 봐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시어머니는 한 달에 2번에서 4번 보기를 원하세요. 저도 처음엔 그 부분에 크게 불만은 없었어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시댁도 친정처럼 가면 마음 편하게 쉬고 오고 싶은 공간이고 싶다고 느껴보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엄마라고 생각해라라고 늘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엄마는 아니더라도 엄마처럼 편해지고 싶다 생각했죠. 하지만 몇 년 동안 늘 꾸준히 저희 집에 시댁이 오시는 날엔 언제나 6시가 약속이면 기본 30분씩 늦으셨고, 저는 음식 준비를 시간 맞춰서 하는 편이에요. 설거지는 넘쳤지만 남편 외엔 도와주지 않았고요. 시댁에 가서 밥 먹는 날에는 6시까지 오라 하셨을 때, 결혼 초에는 늘 30분 전에 가서 도와드렸는데 어느 순간 저희도 늦을 때가 있더라고요. 6시면 5시 50분 도착, 55분 도착 이런 식이요. 근데 늘 갈 때마다 최근까지도 제가 도착하기 전까지 식탁에는 수저도 없어요. 마치 제 몫을 남겨두신 것 마냥 제가 도착하면 시어머니는 거실로 나오세요. 그리고 시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거지는 늘 제 몫이고요.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시댁 갈 때마다 오늘은 얼마나 설거지가 많을까, 그릇을 많이 꺼내시는 편이에요. 라는 생각들로 가득 차니까 사실 가기가 싫어져요. 친정에 남편이 가면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시고 제 동생이 설거지해요. 저희 집에 초대를 하면 꼭 동생이 언니 힘들다고 설거지해주고 가고요. 두 번째로는 전화 집착이 너무 심하세요. 처음엔 저도 전화도 드려보고 노력했어요. 근데 이게 뭐라 해야 할까요? 어머님 혼자 말씀하세요. 저는 대답만 하고요. 제가 말하면 말을 다 끊고 본인만 말씀하세요. 말 자체를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뭘 하고 있든 2, 30분씩 기본 전화를 잡고 계시니 나중에는 스피커를 하고 대답만 했고요. 어느 순간 통화하고 나면 기빨린 느낌이라 할까요? 말도 다다다 하시는 편이고, 너무 본인 얘기 자랑만 하시니까 지치고 통화에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안 했더니 전화 문제로 몇 번 혼났어요. 판에서 내내 하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런 댓글을 봐서 대답만 하고 여전히 안 하는 중인데 2주 전까지도 전화 문제로 혼이 났네요. 세 번째로는 시아버지 2번째 생신날 외식을 했어요. 첫 생신상 차려드림.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굳이 하루 전날 저에게 미역국을 끓여서 내일 식당으로 가져오라고 통보하셨습니다. 외식하기로 했고 시누이나 아들이나 어머님도 계시는데 왜 굳이 며느리인 제가 해서 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네 번째로는 시어머니의 친할머니, 남편의 증조할머니 벌초에 가실 때 저보고 전 목록, 생선을 알려주시더니 다음날 오전 벌초 가기 전 가지러 올 테니 만들어두라 하셨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솔직히 어떻게든 저를 일시키시려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더라고요. 5번째로, 저는 원래 불교예요. 시댁은 천주교이며 종교 강요가 너무 심하십니다. 제가 처음부터 천주교를 믿겠다고 했어요. 저는 성당에 긍정적인 마음이 있었고 사실 불교도 맹신하는 편이 아니라 천주교를 따라갔죠. 교육받고 세례도 받았고요. 근데 사실 다니다 보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런저런 행사도 많고 신앙심이 생기지도 않아요. 이런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면 뭐 하나 싶고, 성당분들이 싫은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이 생기면 다시 다니든 하고 싶은데 제 말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무조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 것이며 거실에는 십자가가 무조건 있어야 하고 성당에 안 가는 건 천벌받을 행동이라 생각하시죠. 출산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았고 추운 겨울에도 신생아는 내가 볼 테니 저는 가라고 하셨던 게 아직까지도 너무 힘든 기억입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일단 말 자체에 악의는 없으신 것 같은데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쁜 듯한 말씀을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그거에 꽁에 있다가 어디 털어둘 데가 없으니 종종 네이트판에 제가 이상한 건지 여쭤보면 댓글은 하나같이 다 시어머니 잘못이라 했고요. 저도 정말 잘 지내고 싶은데 제 안부 전화 문제로 남편과 시어머니도 현재 싸운 상태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남편은 어머님께 전화 자주 드리는 것 같은데 친정에는 전화 안 해요. 저한테까지 바라시고 싸움 나고 이러니까 이게 싸울 일인지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건지 너무너무 힘들고 친정에서는 한두 달에 한 번 사위가 전화할까 말까 해도 전화에 의미 두지도 않으시고 너희만 잘 살면 됐지. 나도 노후 준비하기 바빠서 전화에 신경 못 쓴다고 하시거든요. 한 번씩 다 제 잘못이라고 결혼 전에는 어머님께 살갑고 잘 지내던 아들이 변했다고 하소연하시는 시어머님이 너무 불편해요.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혼자 멍 때리고 화가 많아졌으며 분노가 삭혀지지 않아요. 심호흡으로 다스려지지도 않고 하나뿐인 아이에게까지 가끔 화가 납니다. 중간에서 얻지 못하는 남편도 싫고요. 다 포기하고 혼자 떠나고 싶고 모두가 보기 싫어졌어요. 친구도 싫고 삶의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던 저 자신이 지금은 하나하나 부정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화를 가라앉지 못하는 저 자신이 무서워지고요. 제가 정말 이상한 건지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1. 누가 봐도 개진상 심오고요. 사이 틀어질 거 무서워하지 마시고 할 말 조금씩이라도 해보세요. 설거지 몰아주면 남편 시키고 전 부쳐놔라 미역국 끓여와라 시키면 남편 시키세요. 좋게 좋게? 안 돼요. 좋게 좋게가 어딨어요. 심호가 님을 몸종 대하듯 부리려 하는데 직구로 말 못하겠으면 우울증 증세가 심하다. 죽고 싶다. 남편한테 말하고 정신과 가서 약 먹어보고 그래도 중간자 역할 못하면 부부상담 받자 해보세요. 제3자가 껴서 인지시켜주면 심각성을 알더라고요. 저는 할 말 하는 성격인데도 님처럼 스트레스 받아서 병도 났었고 정신과의 부부 상담 받았어요. 겁이 나겠지만 몸에 병 생기기 전에 남편하고 해결 보세요. 스트레스 계속 받으면 몸에 병 나요. 심호랑 한판 하더라도 남편이 내가 받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이해하고 내 편이 돼야 해결돼요. 댓글 2. 뭐가 악의가 없다는 거야? 다분히 악의를 가지고 님 잡고 흔들려고 하는데 정신 차려요. 지금 못 잡으면 평생 시어머니 말 끝나기 무섭게 움직이는 종이 인형 신세니까. 댓글 3. 그렇게 화병 환자 대열에 합류하는 겁니다. 내 인생 내 삶은 없어져 가고 순박한 할머니 한 사람이 쓰니 인생을 순박하게 망쳐줍니다. 댓글 4. 저기 남편은 살아있긴 한 거죠. 뒀다 뭐한대요? 글 보는 내내 답답해서 미치겠네요. 할 말은 하세요. 시할머니 벌초 가는데 저는 왜 님이 해요? 제가 바빠서요. 어머님이 하세요 이러던가 아님 남편 시키던가요. 종교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인생이라 슬퍼 보여요. 나의 의견을 얘기하는 건 싸가지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냥 얘기하세요. 참다가 화병 나요. 참기만 하니까 더한 것 같아요. 댓글 5. 님 심호 정말 가지가지 하네요. 차라리 쌍욕하고 폭력적인 심호는 그 자리에서 등 돌릴 확실한 빌미라도 제공하지만 님 심호는 정말 신박한 또라이세요. 원하는 대로 잘해주지 마세요. 못살게 굴고 싶어하는 의도가 분명하잖아요. 안 하고 안 만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을 땐 아프다 못한다 말하고 싫은 티도 팍팍 내세요. 님 심호 지금까지 누울 자리 보고 발주 뻗고 산 것 같아요. 이제부터라도
그런 갑질 받아주지 마세요.